네, 금융주들의 실적 발표가 다음 주부터 본격화됩니다. 지금 밸류업 기대감에 금융주들 역대 최고 수준으로 아주 뜨거운 상황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떤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지 경제부 유주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 기자, 은행들 실적 발표가 언제인가요? 네, 바로 다음 주 수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네. 다음 주 수요일인 23일 JB금융을 필두로 24일에는 KB금융지주, 또 25일에 신한지주와 우리금융, 29일인 이제 그 다음 주인데요. 하나금융, 그리고 11월로 넘어가서는 기업은행 등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자, 기준금리 인하에도 은행들이 견조한 실적을 거뒀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아무래도 많은 투자자분들의 관심은 역시나 밸류업에 쏠려 있습니다. KB금융과 하나금융지주, 또 기업은행 이렇게 세 곳이 4분기 내에 기업가치 재고 방안을 밝히겠다라는 예고 공시를 한 바 있는데요. 바로 그 시기가 바로 3분기 실적 발표일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만 기업은행은 최대 주주인 기획재정부와 좀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일정 자체는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습니다. 네. 이 밸류업을 좀 알아보기 전에 어쨌거나 실적에 대한 내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적이 좋아야 밸류업도 하는 거니까 네. 실적은 좀 어떻게 전망이 되나요? 네, 일반적으로 볼 때 금리가 내려가면 은행들의 수익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실제로 기준금리 인하를 앞두고 3분기에 시장금리가 먼저 내려가면서 은행들의 수익성 지표인 순이자 마진, 님이 은행별로 적게는 3bp에서 많게는 10bp 넘게까지 하락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대출이 크게 늘면서 이자 이익이 대폭 감소하는 것으로 이어지진 않았고요. 채권 평가 이익과 외화 환산 이익 같은 비이자 이익이 증가하면서 전체 실적은 좋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별사를 보시면 KB금융이 1조 5천억 원 이상의 당기 순이익을 거두고 또 신한지주가 1조 3,600억 원, 하나금융이 1조 이상의 순이익을 거뒀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는 각각 전년 동기 대비할 때 10% 안팎의 성장세를 보이는 것이고요. 우리금융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9천억 원가량의 당기 순이익이 기대됩니다. 다만 신한지주의 경우에는 신한증권에서 발생한 1,300억 원 규모의 파생상품 운용 손실의 실적 반영과 관련해서 내부 검토 중인 걸로 파악이 됩니다. 증권가에서는 손실 발생 시점이 3분기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실적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가 움직임이 아마 이런 상황을 좀 반영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일단 실적은 지난 2분기에 육박하는 사상 최대 육박하는 수준이라고 하고 그렇다면 앞으로도 전망이 계속 좋은 거냐? 이 부분은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4분기 실적 전망을 보시면요. 이 4분기에 금리를 하느니 인하했죠. 이전에 근데 시장 금리가 미리 움직이면서 3분기 님 하락으로 반영이 되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향후 금리 인하 시점과 폭이 아직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실적 우려로까지는 이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계절적으로 볼 때 이 4분기가 충당금 적립과 부실채권 처리 등으로 인해 다른 분기에 비해서는 실적이 좀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요. 네. 작년에 ELS 이슈로 인한 대규모 충당금 적립으로 인해 이익이 바닥을 찍은 기저효과가 있습니다. 이 같은 기저효과를 봤을 때 4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 증가율은 매우 높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 가장 중요한 밸류업 공시가 남았죠. 네. 어떤 금융사 우리가 주목해봐야 됩니까? 네, 지금 주가 추이 보시면은 아직까지 밸류업 공시를 하지 않은 종목, 또 약간 늦게 했기 때문에 밸류업 지수에서는 제외된 종목의 주가가 아주 상승폭을 높게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밸류업에 거는 기대감이 여전히 크다는 점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밸류업 계획을 이미 발표한 신한지주와 우리금융을 통해서 이 투자자들의 눈높이는 이미 많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투자자들은 향후 목표 ROE, 주주 환원율, 자사주 소각 계획 등 항목별 또 단계별로 구체적인 계획이 공개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밸류업 공시를 앞둔 KB금융과 하나금융, 기업은행은 투자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됐는데요. 이 세 곳이 각각의 특징 면에서 좀 투자자들이 바라는 점들이 조금씩 다르다는 점을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KB금융의 경우에는 최대 규모의 은행이고요. 또 최대 이익을 내는 은행입니다. 이 외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요.
자사주 비중이 전체 지분의 5%에 달할 정도로 매우 높다는 특징입니다. 자, 은행들의 밸류업 아시다시피 배당도 배당이지만은 자사주 매입 소각을 굉장히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네. 이 KB금융이 바로 자사주를 활용한 주주 환원 제고 여력이 매우 높다는 점이겠고요. 이익이 앞으로 다소 변동한다 하더라도 안정적이고 적극적인 주주 환원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금융을 보시면요. 자, 은행들의 주주 환원 여력을 나타내는 지표를 보통주 자본 비율, 이제 CET1으로 보는데요. 이 다른 대형 은행에 비해서 약간 낮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은 3분기에 대출 신장을 억제하고 환율 하락 등의 영향으로 인해 CET1 비율이 높아질 걸로 기대되고요. 이에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주주 환원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하나금융은 상반기까지 2번의 배당을 실시했고 또 3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각 발표를 했습니다. 이 CET1 비율이 높아지면서 추가 자사주 매입 소각과 균등 배당 제도의 도입이 현재 기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은행은 최대 주주가 정부인 정책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자사주를 활용하는 주주 환원보다는요, 배당 쪽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기업은행은 연말에 한 번 배당을 하는데 이 시장에서는 반기나 분기별로 배당의 횟수를 늘리고 배당 성향을 대폭 늘려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기업은행의 올해 기말 배당 기대 수익률도 매우 높은 편입니다. 예상 배당금이 주당 1,048원으로 현재 이제 계산이 되는데요. 네. 현재 주가 수준에서 봤을 때 배당 수익률이 무려 7% 이상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경제부 유주한 기자였습니다.